안녕하세요. 최대 입시의 신 민주쌤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4, 5등급이면 그냥 정시나 준비해라. 인서울? 야, 그거는 2, 3등급 대 아이들이나 해당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신 4등급에 경희대, 체대에 합격한 친구들, 4에서 5등급 정도로 동국대 체육교육과에 합격한 친구들 실제로 존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최대 입시는요, 전략과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시 6장 중에 한 장의 카드는 꼭 인서울로 연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내신 4, 5등급이 갈 수 있는 인서울권, 수도권 수시체육대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이 4, 5등급 수시추천대학 보기 전에 제가 3등급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평균 등급의 오류를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3등급 대 편으로 가서 그 영상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짤막하게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 한번 드릴게요. 자, 평균 등급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단순 평균 등급으로만 제발 지원 여부를 비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반드시 대학별 교과 영역을 확인하라는 거죠. 뭐 가천대학교처럼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지, 동국대같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반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전 과목을 반영하는지, 뭐 출결을 반영하는지, 이런 사실을 보고 교과목과 성차 등급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와 석차 등급 확인하고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요겁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보면 뭐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교과와 석차 등급만 봐라.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숫자, 그걸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교과에 맞게 평균을 계산해 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걸 괜히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지, 그냥 내가 단순하게 전 과목에 대한 평균 등을 보고 우리 아이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마라,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라 라는 내용이 평균 등급의 오류라는 거였습니다. 자, 가볍게 정리 드렸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본 내용 4, 5등급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추천 대학 이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자, 대망의 첫 번째 대학으로 어떤 대학을 준비했냐면요, 바로 서경대학교 스포츠 앤 테크놀로지 학과입니다. 이 서경대 스택과는요, 2023학년도에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 신설 이후로 2023, 2024, 2025 3년 동안 계속해서 경쟁률을 경신해 오면서 지난해 24대 1로 역대급 경쟁률을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변경사항이 올해 또 많이 있다는 거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점표는요, 2026학년도 서경대학교 스포츠 앤 테크놀로지 학과 배점표인데요. 올해는 기존의 윗몸 일으키가 빠지고 뭐가 새로운 게 보였죠? 매디스볼 던지기와 10m 완못 달리기가 신설되었는데 이 제자리 멀리뛰기의 만점 상승으로 실기 변별력이 지난해 대비 극대화되었어요. 참고로 남자는 285에서 290으로 되면서 10cm가 늘었고요. 여자는 5cm, 235에서 240이 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실기 밸런스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실기 배점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민감한 이유는요, 이 서경대학교는요, 실기 100%로만 2단계 면접 대상자, 즉 2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은 실기 변별력으로 인해서 이 4, 5등급 때뿐만 아니라 정말 실기 능력이 좋다면 6등급 때까지도 저는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을 유의하고 서경대 스택과를 지원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단계 통과의 안정 감수는요, 실기 100%라고 했잖아요. 3에서 4감 정도, 물론 3감 정도 하면 되게 좋겠지만 그래도 3에서 4감까지 이제 추천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특히 10m 왕복 달리기가 이번에 첫 시행이에요. 실기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게 만점이 이제 7.9초잖아요. 그래서 그 만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바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파울을 당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리고 이 왕복 달리기는 저희도 실기장 세팅을 해보면 뭔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겨요. 갑자기 막 센서가 고장난다든지. 그래서 항상 최악의 경우에서도 한번 준비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경쟁률은요, 크게 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24대 1 경쟁률이다. 뭐 그게 30대 1이든 50대 1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서경대를 목표로 한다면 내 실기 능력을 믿고 소신껏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으로요, 서경대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대학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 대학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 딱 이런 생각 들 거야. 와, 이 대학이 정말 가능하다고요? 바로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경희대학교 하면 좀 뭔가 익숙할 거예요. 제가 3등급 대편 마지막 추천대학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왜 4, 5등급 편에서 또 소개하는지 뒤에 영상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은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4개 학과로 운영이 됩니다. 스포츠의학과가 있고요, 체육학과가 있고,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 이렇게 4가지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오해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부분이요. 특히 스포츠의학과, 체육학과는 괜찮은데 골프산업학과는 무슨 골프 특기잖아? 아니면 평소에 골프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만 이거 진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고요. 태권도학과는 이거 태권도 특기잖아요. 이거 선수만 선발하는 학과 아니냐? 라고 오해하는 학부모님이 정말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가지 학과 모두 일반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일반 전형입니다. 이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의 입시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정시의 경우는요. 이 스이, 체육, 골산, 태권도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점수가 높아. 스이과가 제일 높고 태권도학과나 골산이 제일 낮게끔 입결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수시의 경우는 정시와의 상황과 너무 다릅니다. 이 수시는 이 선호학과에 상관없이 입결이 완전 뒤죽박죽이야. 그 비밀은요, 바로 선발 방법에 있는데요. 자, 먼저 1단계에서만 이제 지원자의 3배수로 서류 100%로만 선발을 합니다.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를 반영하고요. 되게 굉장히 좋은 소식일까요? 네,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경희대학교를 수시로 가는데 수능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놨잖아요. 이 면접의 30%의 변별력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1단계 서류 점수에서 낮게 합격했더라도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등급대 학생들에게도 경희대 합격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난 입결도 생각해보면요. 6등급 이하의 학생도요. 정말 놀랍게도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에 합격한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신 낮은데 무슨 경희대야. 이거 민유쌤이 괜히 막 잘못 알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경희대학교라는 이름만 생각하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등급보다는 우리 아이가 해당 학과에 얼마나 전공 적합성이 잘 맞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자꾸 학과명에 따라가는 경향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골프 산업 하면은 자꾸 이제 골프만 생각하고 뭐 태권도 하면 태권도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제 생기부에 이제 세특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세특처럼 골프 산업학과를 쓰던 태권도 학과를 쓰던 스포츠 과학과 관련 내용이 적혀도 되는 거야. 광합성 여러 가지 내용 나오는데 아예 대놓고 스포츠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ATP, PC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사실 운동 생리학, 스포츠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다고 해서 스포츠 과학 전공을 쓴 게 아니라 골프 산업 태권도 쪽을 쓴 거거든. 이외에도요. 스포츠 의학과를 지원해도 체육학이나 체육, 스포츠 과학 쪽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체육학과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뭐 교직과 관련된 체육교육과 체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포츠 건강, 의학, 과학이 다 융합적으로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류가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왜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학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겠는가 진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이 생기부의 내용과 근거로 해서 내가 이것을 잘 스토리텔링을 해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요. 이 경희대학교 4, 5등급대 학생들도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에게 지금도요. 의외로 그냥 편하게 한번 상담이나 받아보자, 생기부 분석 받아보자 이렇게 했다가 경희대학교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에 맞고 어떤 대학에 좀 맞을지 이걸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요. 학종 컨설팅 의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경희대학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세 번째 대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학종 소개했으니까 뭐 또 학종 소개하는 것보다 이제 실기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대표적인 인서울권 체육교육과 하면 딱 이 대학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수시 실기 전형입니다. 저는요, 뭐 워낙에 평소에 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수시를 지원하는데 좀 부정적인 경향을 갖고 있어요. 뭐 아실 겁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뭐 이런 영상들 많이 이제 찍어서 올렸었는데 내가 평소에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열심히 준비해 왔다면 소신껏 지원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수시를 지원한다 한다면 딱 진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신 변별력이 낮고요. 두 번째, 실기의 변별력이 막강합니다. 다만
유의사항은요, 이 내신 변별력이 낮다 한다고 해서 뭐 내신 아예 안 보니까 나는 실기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이유는 내신의 반영 방법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미지는요,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호가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보고 뭐 석차 등은 상위 10과목 뭐 다 반영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골라서 쓰는 거네 하는 거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별로 안 깎이다가 6등급부터 어떻게 돼요? 괘씸죄가 적용되므로 내가 올만점이야 해도요, 6등급부터는 합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요, 결석일수에 따른 또 감점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석 4일 이상이 있다면 출결 감점 요소가 있어서, 사실 동국대학교가 막 총점상 보면 0.1점으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어요. 정리를 드리면요, 동국대 체육교육과를 지원한다면 다음을 유의해 주세요. 4등급 이상을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괄호에 이거 어떻게 해서 동국대식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내가 평균 등급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5등급이지만 잘해서 뽑는 거 10개 반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뽑아서 4등급 이상 나온다고 하면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결석인데 제가 무단이라고 체크했지만 병결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단 결석이 3일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기고사는 어떻게 돼야 돼? 제자리 멀리뛰기, 배근력, 유연성은 사실 반드시 만점을 받고, 중량론 싸움인데 중량론은 최소한 7.2초대, 그러니까 7.19가 만점인데 거의 사실상 만점에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외에도 사실 동국대학교 체육교과 이 실기장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실기장 환경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야. 사실은요, 이게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극대화되려면 실기 파울의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좋은데, 그러한 엄격한 상황에서 내가 기록을 낸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인 거죠. 하지만 최근 1, 2년간의 이 실기장 상황을 보면 조금 관대하게 했어요. 막 예전에는 막 손에다가 막 샴푸로 막 손을 닦고 해서 막 별의별 막 다 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했었는데 이거 좀 유하게 간 거죠. 그런데 이게 작년과 재작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최악의 조건, 마룻바닥도 먼지 수북히 쌓였는데도 내가 기록을 낼 수 있겠다 라는 조건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동국대 체육교육과 저의 마음을 담아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러한 학생들은요, 제발 동국대 체육교육과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하지 마세요. 특히 선택 과목 10과목 중에 6이 1개 이상 있다. 즉 예를 들어서 9개가 1등급이야. 내 마지막에 6이 하나 있어. 그래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만점 받아볼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거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동국대 체육교육과의 수시에 붙는 친구들은 지금 이미 만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80인데 3m 만들 수 있을까요? 배근력 180인데 200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천대학교하고 아직 완벽하게 겹친 건 아닌데 실기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국대 체육교육과 좀 어렵더라도 가천대학교가 1지망이다 하면요, 무조건 좀 피해가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요, 동국대 체육교육과 제발 수시 지원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학생들은 동국대 체육교육과를 꼭 지원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미 동국대 세 종목, 배근력, 재멀, 유연성에 이미 만점이 나온다. 그리고 중량론은 내가 언제 뛰어도 어떠한 조건이어도 7초 1에서 2 정도가 나오고 있다 하면요, 이거 뭐 안 쓸 이유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또 꼭 수시를 써야 되는 친구들은 정시에서 내가 동대 체육과를 쓸 예정이다 한다면 실기의 경험차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국대 체육교육과는요, 참 최근에도 그렇고요, 자꾸 논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어떤 학원에서는요, 정말 몇십 명씩 준비하고 있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원은 23명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붙는 실제 합격자의 비율은 그럼 몇 프로 될까요? 굉장히 극소수가 되는 거죠. 좀 다른 주제긴 한데, 이 아이와 이 학부모님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학원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벌이의 기준으로 이 동국대학교 수시를 이용하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동국대 체육교육과를 위해서 지금 주 5회 혹은 뭐 주 6회 뭐 일주일 내내 체대 입시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진지하게 우리 아이가 정말 동국대학교에 제가 앞서 말한 내용과 비교해서 적합한 아이인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수시 이야기지만 특히 이제 정시 시즌이 되잖아요. 이 시즌비라는 정말 많게는 뭐 500만 원, 뭐 600만 원까지 요즘은 또 나오고 있고 저렴하더라도 뭐 300만 원 내외로 요즘 시즌비가 많이 성성이 되는데 그 고가의 시즌비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아이의 뭐 점수와 상관없이 아이의 뭐 실기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실기 만점에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이제 등록을 시킨 다음에 아이가 왜 이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 제대로 된 컨설팅도 없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우리 아이가 왜 이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지 실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지원할 때는 어떠한 디테일한 상담도 없이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만 떨렁 그 결과만 보내주는 여기 그냥 지원하세요 문자만 딸랑 보내주는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는 학원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고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아도 방만하게 경영해도 매년 그렇게 운영해도 등록해주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 내용은요, 제가 실제로 수시와 정시 컨설팅 현장에서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요,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시나 정시 시처럼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중요한 상황일수록 아이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요, 부모님께서 더 알아보고, 찾아보고, 분석하고,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통요, 부모님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 입시에 자꾸 이제 참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입시 상황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사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대화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어머니들 그냥 이대로 넘기실 건가요? 그래도 자녀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입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의 말에 막 상처받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제가 정말 많이 겪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불합격을 하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당사자 본인일까요? 아니면 그 체대 입시학원 학원의 원장님일까요? 불합격한 아이의 어머님, 아버님인 거죠. 불합격이 되고 나면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엄마인 내가 우리 아이 입시에 대해서 너무 아이한테만 맡겼구나. 이렇게 이제 쓰디쓴 후회를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의 입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화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찾아 나가시라고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좀 무거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뭐 동국대 체육교육과 얘기하다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야기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네 번째 수시 추천대학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인서울권 학종 전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3등급 때 편에서 실기 전형으로 소개를 드린 대학인데요. 예상되시나요? 바로 상명대학교 상명인재 전형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제가 3등급 때 실기 전형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아니 4, 5등급 때 대학으로 내가 학종 전형으로 소개하고 있네. 근데 이게 바로 학종의 묘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명대학교 정도의 네임드 대학은 좀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실기든 학종이든 3등급 때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나는 1, 2등급 때니까 야 이거 쉽게 합격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생각보다 내신 되게 높은 친구들 중에서 체대 학종, 이 체육대학을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한 이유는요 또 상명 인재 전형의 선발 방법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1단계에서 유일하게 서울여대 학종과 함께 1단계에서 5배수 선발을 합니다. 최종 모집 정원이 9명인데요. 1단계에서만 무려 45명의 면접 대상자 1차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보다 10% 더 면접을 반영합니다. 면접 반영률이 무려 40%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1단계 서류 점수가 낮더라도요.
2단계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좋아. 인서울인데 수능 최저도 없는 거야. 근데 다만 변수라면요, 이 면접 일정이 또 확인해야 됩니다. 수능 끝나기 전에 11월 8일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왜 제가 4, 5등급대로 조금 더 제가 낮게 보는 이유가 이 수시 납치의 변수 때문에 이 1, 3등급 때 이제 고득점 내신 등급의 학생들이 지원이 뭔가 좀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 지원을 되게 신중하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4등급 대 학생들에게도 이 상명대 합격의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국민대학교 스건제가 무려 19명을 선발하잖아. 근데 국민대학교는 스포츠 건강 재활, 상명대는 스포츠 건강 관리. 어때요? 학과가 스포츠 의학과 계열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국민대와 상명대 동시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생각이라면 국민대학교에 또 합격을 할 거잖아. 그래서 최초 합격은 안 되더라도 최초 합격자 중에 국민대학교를 선택해서 예비 번호가 이게 많이 돌 것을 2바퀴, 3바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가 많이 돌 것을 감안한다면 4등급대 학생들 중에 생기부가 좋다면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변수라면 국민대와 상명대를 붙었는데 저는 상명대가 집이 가까워서 이 상명대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4등급대 추천대학으로 제가 4번째 대학으로 이제 상명대 서울 캠퍼스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벌써 영상의 이제 중후반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 내용 너무 좋은데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다면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 한다면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답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이제 수시 추천대학 5번째 대학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실기 전형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인서울권 실기 전형인데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번 5번째 대학으로 선정을 했고요. 서울여자대학교 스포츠운동과학과 교과 전형입니다. 유의할 거는 서울여자대학교는요, 전공 위주의 평가인 실기 우수자 전형과 그리고 기초실기 위주의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 교과 전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서울여대가 이렇게 경쟁률이 좀 낮은 이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자대학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본 이미지는요, 2026학년도 서울여대 수시5강 3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 과목 중에서 잘한 것만 뽑아서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교과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목 전체를 반영합니다. 주요교과 5개 학기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한 체대 같이 전 과목에 해당된다는 거죠. 다행히 반영 등급상 4등급까지는 이렇게 60, 59, 58, 57 1점씩 깎이다가 갑자기 5등급부터 많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4등급까지는 배심제는 적용되지 않아서 5등급은 지원이 어렵지만 4등급 대 학생들까지는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이 3등급 대 이상의 학생들이 여자대학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시의 상황상 그 고득점의 학생들이 이 서울여대를 지원하기에는 좀 버거운 편이 있기 때문에 4등급 대 여학생의 인서울권 대학을 노린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실기의 경우는 그냥 올만점을 받으면 되게 좋겠지만 제자리 멀리뛰기와 매달리기에서는 가급적 만점을 노리시고요. 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좌전굴 종목에서는요, 감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적정 추천 기록으로는요, 유연성 3감 기준인 30cm 이상을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리 멀리뛰기가 만점을 받기 어렵다면 유연성이 근데 뛰어난 학생이라면 또 200 제머를 231cm 정도로 2감을 하고 유연성을 31.4cm 이상 해서 3감 이내에 묶을 수 있게 시기를 조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여자의 실기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리를 드리면 내신이 내가 4등급대다. 그러면 실기는 1감 이내를 묶는 것을 추천하고요. 내가 3등급대 중반 3등급대다 한다면 3에서 4감 정도면 지난해 기준에서 또 최초 합격 또는 예비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등급 대 학생들도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배점표 얘기하면서 뭐 몇 감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 중에서 이러한 얘기가 좀 생소하거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런칭한 민중쌤 라이브 클래스 강의를 들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요.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에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경대, 경희대, 동국대, 상명대, 서울대 이렇게 5가지 대학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한 대학 외에도 몇 가지 대학을 추천을 드리자면, 자, 실기전형은요, 가천대학교 체육전공이 있고요, 대진대학교, 강남대학교 등이 있는데, 이 중에 가천대학교의 경우는요, 실기 올만점 수준으로 정말 잘한다 한다면 6등급 대 학생들도 소신전할 수 있는 참고 바라고요. 자, 학종 전형의 경우는요, 이화여자대학교, 차이과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대 같은 경우는 활동 보고서도 반영하고요.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되게 좀 빡세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 중에서 3개가 무려 9등급 이내가 돼야 돼요. 9등, 33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수능 최저 때문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다소 내신이 낮은 학생들도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하는 거고요. 또한 면접까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서류에 또 변별력을 낮출 수 있어서 4, 5등급 학생 중에서도 활동보고서 잘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화여자대학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실제로 많이 합격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양대 에리카 경우에는 올해 국민대학교 스건 학종으로 인해서 여러 명 뽑잖아요. 그래서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인서울권 지원을 할 거라 보고 있고, 또 면접이 없어요, 한양대 에리카는. 그래서 수시 납치의 부담감을 생각해 볼 때 4등급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고대 세종 캠퍼스 국제스포츠학부의 크림슨 인재전형과 글로벌 스포츠 인재전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스포츠 인재전형은요,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낮은 등급의 학생도 기회가 있으니까 꼭 주목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이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요, 뭐 따로 스포츠의학 전공을 모집하는 건 아닌데 종합적으로 모아서 요즘은 자유전공제를 선발하는 건데 생각보다 입결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나 아까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를 생각하면서 같이 차이과대학교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4, 5등급 대 추천대학의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학은 또 지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요. 경쟁률의 급격한 변화나 또 입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입결이 또 상이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해보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또 전문가와 또 상의 후 최종적인 지원 여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께 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 자녀의 내신이 4, 5등급대라서 이 정도 내신이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정시로 돌려야 되나? 아니면 벌써부터 재수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요. 특히 이 체대 입시는 숫자로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입시 방법은 아닙니다. 실기, 뭐 교과, 비교과, 뭐 전형의 선택, 우리 아이의 뭐 실기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야, 그리고 그것을 융합해서 설계해낸다면 4, 5등급 대 학생들도 충분히 인서울권 대학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4, 5등급의 이 내신 등급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체대 입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도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길에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중쌤 라이브 클래스라는 걸 개설했어요. 영상 강의 외에 주 1회 그분들만 위해서 특별한 라이브 방송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꼭 확인하셔서 민중쌤 라이브 클래스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합격의 길에 민중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